자, 에코프로 BM의 공시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쪽 공시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은 그 권리락이 발생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금요일 날 좀 더 강하게 언급을 드렸어야 되는데, 예, 그죠? 금요일 날 또 26,000원의 급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서 무상증자를 받지 않으시려는 분들은 미리 이제 정리를 하시게끔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거에 전달이 좀 제대로 안 돼서 이 부분에 좀 낭패를 보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찌됐든 개장 초 기준에서는 이제 무상증자가 300%나 되다 보니까 개파락이, 그러니까 무상증자 권리락이 굉장히 크게 나온 거고 이제 착시 현상이 생긴 거죠. 전 거래일의 종가 기준이 이제 49만 7,400원이 되는 거고, 권리락이 이제 한 주당 300%니까 4분의 1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 가격이 일단 어찌됐든 49만 7,400원 대비해서 49만 7,400원 대비해서 4로 나눠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12만 4,500원 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 정확히 따지면 13만 5,700원 마이너스 11,100원이니까 해주면 12만 4,600원에 일단 권리락 가격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내 주식이 4분의 1 토막 났잖아요. 그래서 세 배수의 주식은 7월 15일로 예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7월 15일 날 물량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기준에서는 권리락이 이제 발생이 됐고, 그리고 당장은 이제 없어졌죠. 1,000만 원 가지고 계셨으면 250만 원. 그 250만 원에서 오늘 25.58% 들어 올려놨으니까 올해는 대략 한 23%대 정리가 됐다고 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량이 25%가 됐고 거기에 123% 기준, 그렇게 되면은 30%는 회수가 된 거고 나머지 이제 75%가 또 들어오겠죠. 지금 가격에 주가가 유지되고 있으면 똑같은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만약에 이 부분이 좀 잘 모르겠다, 참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그렇다면은 증권사에 전화하시는 게 가장 빨라요. 체계적으로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따박따박 고객님 이래 해서 이래 됩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아마 왜 내 주식이 왜 없어졌어? 뭐 이렇게 질문을 하시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수정 주가로 이제 보게 되는 건데 권리락 부분이 유상증자 권리락과 그다음에 이제 무상증자 권리락, 그렇게 돼서 이제 원래 여기가 이제 49만 7,400원 종가인데 일단은 수정을 해서 형성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우리도 이제 목표 주가가 60만 원에서 4분의 1로 나누기 때문에 15만 원이 목표 주가였는데 그 부분은 훌쩍 넘겼어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16만 원으로 상향을 시켜놨고, 그러고 나서 문자를 이제 계속 발송을 해드린 거죠. 에코프로 BM에 대한 문자 내역 그것 좀 잘라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장초 기준에 이제 VI 들어갔을 때, 변동성 완화 장치 들어갔을 때 기준이고, 기존에 이제 60만 원이 목표 주가였어요. 그게 이제 4분의 1로 나눠주게 되면 15만 원이 목표 주가인 거고, 그렇게 해서 14만 8,900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이게 이해가 조금 되시고,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는 방 안에 계신 분들은 이제 거의 90% 이상 되시는 분들은 무상증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아시고 계셔서, 그래서 전략 부분만, 차익 실현에 대한 전략 부분만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제 계속 끌고 가거나 신규 추가 편입을 하는 게 아니라 고점 대비해서 1.5에서 3% 조정 시에 차익 실현을 한다. 이게 이제 9시 15분에 올려드린 건데 저 텍스트를 쓰는 과정 속에서 설명은 됐겠죠.
라이브 방송에서는. 그럼 9시 15분 가격을 한번 보면 되잖아요. 9시 15분. 그러면 9시 15분이 15만 6,600원일 때 일단 벌써 이미 발송을 해드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15만 9시 14분이 여기고, 그리고 9시 15분 기준의 고점이 여기고, 15만 6,600원에 일단 방금 보신 것처럼 채팅방, 그리고 문자, 그리고 이 글씨를 쓰는 사이에 어떻게 될까요? 라이브 방송에서는 설명이 되고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자 발송된 내용이 이렇게 15만 4,300원, 그리고 15만 2천원, 또 마지노선 14만 9천원에는 차익 실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가가 15만 2,500원인데 여기서라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이제 놓치게 되면 안 된다. 5% 조정 시에는 미련 없이 일단 정리를 하셔야 된다. 14만 9천원에라도.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은 14만 9천원이 아니라 그 가격에서 또 10% 정도 미끄러져 내려온 상황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차익 실현하는 기준은 이미 이제 교육을 받으셨단 말이죠. 교육 받으셔서 거래량 거래대금에 대한 교육 기준에 충분히 돼 있습니다. 설명이. 그래서 이 설명 보시면은 1,500억 이상이 변동성 매매 기준이 되는 거고, 차익 실현 범위의 설정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력주, 또 수익 종목, 또 시가총액 10조 이상, 5조 이상. 근데 이제 이 종목은 권리락이 발생되면서 시가총액이 3조 원으로 내려와 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12조 원까지 하다가 결론은 그 5조 미만에서의 차익 실현은 1에서 1.5%인데 변동성이 원체 커져 있잖아요. 변동성이. 그래서 편입단가 대비해서 이제 10% 이상 변동이 돼 있고, 고점 대비해서 2에서 2.5, 또 4에서 5%. 근데 처음부터 이제 차익 실현을 마음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뭐 차익 실현 범위를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가지고 간 거죠. 그렇게 해서 요자락에 차익 실현에 대한 문자가 나간 거고, 그리고 이미 여기서 이제 VI가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VI 형성되는 구간, 그 구간에서의 요 바로 옆에, 그리고 벌써 이제 이미 계속 가파르게 이제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차익 실현 어디서 해야 되나 어디서 해야 되나의 시간이 성정이 된 거고, 요거 한 번 돌릴 텐데 한 번은 돌릴 텐데 이런 미련 때문에 결국은 놓치게 되고, 고점을 놓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바로 포기한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폭그러면 5%까지의 기준을 연령 놓자. 그러니까 14만 9천원. 그걸 정리를 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놓치신단 말이에요. 이게 결론적으로 이제 마지노선의 기준은 명목 가격인 15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또 5%인 14만 9천 원도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1.5에서 3%가 평균 2%의 차익 실현이 돼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 2%면 15만 3,500원이에요. 그러면 지금쯤이면 재편입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재편입보다도 좀 더 들여다보겠다 그러면 좀 더 들여다보신 이후에 흐름 기준이 결론적으로 어떤 기준이 돼요? 그렇죠. 나머지 물량 이제 권리락 받고 나서의 그 기준이니까, 나머지 물량이 7월 15일 그 들어올 때 그때 이제 주가가 뭐 요 정도, 그리고 이제 최악의 경우가 뭐 보합 수준까지 눌려 있어도 일단은 부담 요인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장이 계속해서 긍정적일 것으로 추세를 설정하고 있다 보니 오늘의 변동성에서는 차익 실현을 했지만 추후의 흐름에서는 시가총액 1위에 대한 프리미엄을 갖고 편입 설정 범위를 계속 가져갈 수 있다. 그렇게 설정을 해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오늘 재편입, 신규 편입 뭐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이런 기준을 또 설정해서 놓고 볼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제 지금 오늘 그 저점이 요 수준이 되는데 저가가 13만 4,100원이에요. 그러면 13만 4천원 기준을 잡고 여기서부터 이제 2%를 들어 올리느냐의 기준에서부터 13만 4,100원. 그리고 이탈될 수도 있어요. 그죠?
전거래일 대비해서 무지하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물량 잡으신 분들은 또 사실상 좀 아쉽고 피곤하고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일단 어찌됐건 보겠습니다. 지금 그 13만 5,400원의 공방이고, 기준 가격이 사실상은 40만 원대 초반에서부터니까 이 기준 가격 다시 수정을 합니다. 10만 원 수준으로 수정을 해놓고 50%의 수익이 발생된 거, 이렇게 되면은 기준가가 10만 원의 기준이면, 그래서 이제 차익 실현 범위가 설정이 되는 거였고요. 이제 기준가 42만 원대까지 내려왔던 게 언제예요? 4월 26일 기준에 설정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4월 26일 4월 16일이죠. 4월 16일, 4월 17일, 4월 26일, 4월 26일 날 테슬라가 4월 26일 날 급락을 해서 12% 밀렸을 때니까, 미국 시가총액 5위인 테슬라가 12% 폭락을 하고, 그 연동폭으로 국내 2차 전지 종목군들이 크게 밀렸을 때, 그때 에코프로비엠도 42만 원대까지, 그러니까 수정 주가로 한다면 뭐 10만 원 초반까지 미끄러졌던 흐름인 거죠. 결론적으로 그 이후에 무상증자 권리락이 나오면서 이제 뭐 시가총액 1위일 때 12조일 때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주가 등락 폭이 나와준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어렵죠. 뭐 작년만 돼도 유가증권 시장의 시가총액 10위였던 현대모비스가 1월 8일날, 작년 1월 8일날 상한가까지 갔으니까 뭐 충분히 작년에는 기대할 수 있지만, 올해는 이제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잖아요. 현재 거래대금으로는. 그런데 25%대 시가총액 1위였던 종목이 권리락이 나오다 보니 25%대 그 흐름까지로 연출이 됐다. 그 부분은 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그 매직 계산기를 잘라서 같이 본 건데, 2분의 1 지점 14만 5,800원이 14만 5,800원입니다. 그게 2분의 1 지점이에요. 근데 14만 5,800원까지 올라가서 뭐 난 들여다보겠다 하면은 그건 굉장히 좀 멀죠. 주가 그 설정 범위가 굉장히 멀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들어올리면 그때 따라 붙겠다? 부담되죠, 그거는. 그래서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신다면, 만약에 재편입, 나 재편입 한번 하고 싶어요. 뭐 수익 충분히 발생해서 재편입, 혹은 안 갖고 있지만 변동성 매매를 볼 거예요. 거래대금 뭐 최상위에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한번 보고 대처하고 싶습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저점 대비해서 이제 2% 들어 올리게 되면, 그러면 그때 들여다볼 수 있다라고 설정을 해놨어요. 그죠? 저점 대비 2% 반등 시 거래량 무관, 손절 범위, 최저점 설정. 그러면 이제 저점 대비해서 손절 범위가 최저점으로 형성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저점 대비해서 이제 사실상 2% 3% 반등이 되면 그러면 편입의 설정 범위를 잡을 수 있고, 그죠? 장중 저점은 손절 범위가 되는 거고. 그래서 결론은 2% 기준을 13만 4천 원, 뭐 3%, 2, 3%, 그럼 2%면은 2,600원 정도 되나요? 2,600원. 그러면 13만 뭐 6,500원, 7,000원? 그리고 뭐 지금 요 정도 가격이면 얼마 될까요? 요 라인에서 계속 붙였으니까, 그렇죠? 13만 6,500원, 13만 7,000원. 딱 2% 수준이면 되겠네요. 그죠? 3% 수준이라고 한다면 4,000원 정도 기준 잡고 13만 8,000원, 명목 가격 뭐 14만 원, 요 정도를 돌릴 때는, 그러니까 첫 번째 구간을 돌리는 기준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거래량 부분은 상관없이 13만 7천 원을 넘길 때, 그때 들어가서 난 손절하겠다. 밀리면 난 손절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기준이 잡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재편입을 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판단이 지금 안 서지잖아요. 그럼 결론은 우리는 재편입의 기준을 다시 들여다보는데, 일단은 오늘 전량 정리했다고 치고
그러면 4분의 1을 정리한 거예요. 우리가 20% 비중 갖고 있었는데 5%만 정리한 겁니다. 그럼 당분간 에코프로 BM은 재편입은 5%만 하는 거죠. 왜냐하면 20% 갖고 있던 것 중에 15%는 이제 권리락 받고 7월 15일까지 묶여 있는 거고, 나머지 5%를 지금 오늘 전량차익 실현을 한 거니까,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만약에 에코프로 BM을 공략을 한다 할지라도 5% 등락 범위에서만 신규 추가 재편입을 할 수 있다. 그럼 그조차도 이제 뭐 두 번 나눠서 재편입을 할지 여부를 결정하면 되죠.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이제 재편입을 한다라고 친다면, 뭐 13만 원 넘길 때 재편입을 한다면 분할 매수 두 번, 그리고 13만 7천 원에서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때는 뭐 5% 들어가서 손절을 저점 이탈되면 뭐 잘라야죠. 13만 4천 원 손절, 이렇게. 그렇게 해서 문자를 발송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윗부분의 시세를 잡아낼 때는 어떻게? 그 윗부분의 시세를 잡아낼 때는 이 거래량 부분 수반 여부를. 지금으로서는 사실상 거래량 부분이 뭐 10만 주 정도, 5만 주, 3만 주, 3만 주 정도만 실려도 충분합니다. 거래는 충분히 터져 있는 거고, 그리고 앞에 고점들을 뭐 훌쩍훌쩍 넘기면서 움직임이 나오려면은 최소 5만 주, 최소 5만 주. 그리고 뭐 그 이상 터져준다면 뭐 대박인 거죠. 그래서 일단은 분봉 기준에서는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분봉 기준의 설정 범위가 1분봉의 기준, 그 기준에서는 충분하게 거래를 수반하고 움직임을 줬기 때문에 편입 설정 범위 가능했었고, 그리고 우리는 이 짧은 구간 동안에 1분봉입니다. 크게 움직였기 때문에 추가 편입보다 20% 꽉 채우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 편입보다는 차익 실현 설정 범위를 가져갔다라고 설정을 하는 거고, 그리고 뭐 이걸 5분봉으로도 이제 또 놓고 볼 수 있어요. 5분봉으로 이제 놓고 보면 좀 깔끔하게 더 편하게 보실 수 있을 텐데, 뭐 순간적인 거죠. 우리는 이제 가지고 있었으니까 들여다볼 수 있었던 거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순간적으로 이제 15분 만에 이렇게 변동이 크게 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순간적으로 막 따라붙어서 가는 거는 펀더멘털 외적인 심리적인 면 가지고 변동성 매매의 기준을 잡아서 하는 경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의 기준에서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뭐 10만 주, 3만 주, 5개 10만 주 고점을 넘기면서 이제 시원한 시세가 나온다, 이걸 기대하려면 이제 최소 10만 주, 그리고 뭐 5만 주 기준이니까 15만 주 정도,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앞에 거래는 이제 권리락 발생 이후에 흐름의 기준인 거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고점 최고점에서 차익 실현을 기가 막히게 잘 한 거고, 그리고 문자나 이런 부분들이 발송이 잘 된 거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뭐 에코프로 BM 쪽에 8시 59분 문자가 아니라 동영상이 올라갔다면, 지금 다시 동영상 정리해서 줘도 돼. 지금 이제 한꺼번에 막 우르르 다 몰아가지고 뭐 충분히 그 전에 다 올릴 수 있었던 부분들을 한꺼번에 뭐 우르르 몰아가지고 넣게 됐는데, 그 PPT 정리되고 나면은 에코프로 BM 오늘 그 문자 나간 거 거기서 내용 제대로 잘 확인해서 고점 15만 6,600원일 때 1.5에서 3% 차익 실현해야 됩니다. 밀리면, 그 정도 밀리면. 근데 그 마지노선 뭐 5%까지 설정해서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차익 실현해야 됩니다라는 문자, 그리고 고점 형성되고 이제 미끄러졌을 때 문자, 그리고 PPT 다시 이제 완료시켜서 시차 일부 두고 에코프로 BM 전체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자,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4만 원의 기준 명목 가격 겸 가격 반발력, 그 다음에
13만 7천 원 기준에서는 차익 실현하신 분들의 재편입 구간 설정 범위를 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손절을 13만 4천 원 전저점 이탈되지 않는 기준으로, 그래서 이탈되면 손절하는 걸로 그렇게 되고, 이제 3분의 1 지점이 14만 5천 원, 5,800원, 2분의 1 지점이, 그래서 시가와 고가의 2분의 1 지점을 넘길 때라든가 뭐 여러 가지 기준점을 좀 잡으셔야 되겠죠.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금 만약에 계신다라고 한다면 전저점 이탈되면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거는. 그리고 이제 고점에서 잡으셨다 하시는 경우는 글쎄요, 비중이 많으면 정리를 하시는 게 맞고, 비중이 제한적이면 일부 이제 추가 편입해서 평균 단가 좀 낮춰 놓으시면 시가총액 1위로서의 프리미엄, 지금은 이제 권리락 때문에 1위가 아닌 것으로 형성돼 있지만, 시가총액 1위로서의 프리미엄 부분, 시장의 강세를 띠면은 충분히 인덱스에서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매직 시그널의 매수 사인이 이렇게 발생이 될 때 여러분들이 5분봉이에요. 5분봉. 5분봉 기준에서 충분히 뭐 들여다볼 수 있는 위치의 기준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매직 시그널이 이제 꺾이는 기준점에서는 기울기가 이제 가파르게 훼손이 된 거니까, 여기서는 데드까지 나왔을 때 이런 데는 미련을 갖는 게 아니라 반등이 나오면 반등이 나오는 기준에서 다시 나중에 들여다본다 할지라도 정리 기준을 잡는 게 맞죠. 지금은 이제 관망인데 저점 대비해서의 편입 설정 범위 요자락을 넘길 때 기준이 되는 거죠. 요자락을 넘길 때. 그리고 저 윗자락 당연히 요 정도의 범위 넘기는 거하고, 그리고 2분의 1 지점 넘기는 거, 요 정도를 이제 재편입의 기준점으로 설정할 수 있다. 우리는 문자가 나갈 거니까, 만약에 재편입을 한다 그러면 문자 나갈 거니까 그때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굉장히 여유가 있죠. 오늘은 그러니까 무상증자 권리락에 대해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래서인지 노터스까지도 오늘 뭐 변동성을 무지하게 주고 있는데, 우리는 뭐 그쪽에 눈 돌리지는 않고요. 일단은 어찌됐든 에코프로 BM에서의 차익 실현이 잘 된 부분으로, 그리고 뭐 일주월봉에서 이제 주봉의 흐름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서 끝났다의 기준을 잡은 건 아니고요. 그리고 주봉의 기준을 잡으시게 되면 이제 10월 이후로 한번 놓고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어찌됐든 그 하락장악형이 떴는데 꼬리를 달고 돌리면서 이제 망치형의 기준이 또 잡혀준 거고, 우리는 이 부분은 이제 시장의 영향력으로 좀 본 거고, 시장 대비해서 월등히 강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뭐 이런 기준보다는 유지해서 무상증자 권리락까지 이제 설정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저 위에 이제 고점을 주봉이기 때문에 화수목 이렇게 해서 이제 메꿔주면 된다라는 거죠. 화수목 이렇게 해서 뭐 이 정도의 위치가 이제 최고점이 된 건데, 우리가 원래 목표했던 60만 원, 그러니까 15만 원은 충분히 넘긴 상태고, 그리고 거래량이 수반되어 있는 상태고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뭐 저렇게까지 꼬리 달리는데 뭐 차익 실현을 했어야 되는 게 옳은 거고, 매직 시그널도 영선 위에서 잘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조금만 가격 반발력이 좀 더 이어지면은 뭐 충분하죠. 우리가 원래 들여다보던 목표했던 그 변동성 부분이 계속 추세적으로 나와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주봉 기준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 편입할 거예요. 주가가 올라가면 13만 7천 원 넘기면 여기서 뭐 월등하게 미끄러져서 그렇게 내려갈 이유는 제한적이고, 월봉 기준의 일단 흐름이 2020년부터 해서는 이제 LG화학,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그리고 2021년 이제 7월 이후부터 해서 그들로부터 수주를 받은 에코프로비엠 또 LNF 이런 쪽의 변동이 이제 확대됐던 거고, 대주주의 그 미공개 정보 이용한 부당이익 부분, 그 부분에 조정을 받은 거는, 그거는 이제 차익 실현 욕구가 터진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옳죠. 그렇게 해서 움직임이 나왔고, 그 이후에 이제 지속적인 가격 반발력이 잘 이어졌고,
여기서도 이제 뭐 거래량 거래대금이 월등하게 실린 상태에서의 추세 부분. 지금 거래대금 부분 보시면 뭐 만만치 않게 실려 있어요. 앞에 이제 최고점의 거래대금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충분히 뭐 긍정적인 거래대금을 수반하고 움직임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보시면은 요 기준에서 양선 위쪽에 꺾임과 크로스, 양선 위쪽에 꺾임과 크로스 흐름이기 때문에 저 10만 원 수준 저기서부터 뭐 충분히 편입 설정 범위가 되는 위치였다고 해석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4월 달 기준에 4월 26일 날 10만 원 초반에서의 그 수급 범위 흐름이 굉장히 테슬라 때문에 조정받고 밀려 내려왔을 때 굉장히 좋은 그 가격 기준이 됐던 거죠. 월봉 기준, 그리고 일봉 기준까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텍스 전략 들어갈 텐데 일본 기준에서도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상승 잉태 확인형의 기준. 그래서 4월 달에 의미를 좀 부여하기 위해서 4월 달 것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4월 이후의 흐름, 시장 대비해서 이제 월등한 그 강세를 띄다가 막판에 한번 좀 두들겨 맞긴 했는데 수급 범위가 최근에 이제 그 2천억 원대의 기준 있잖아요. 시장에서 2천억 원이 넘겨지면 뭐 거의 뭐 10위 안에 들어오는 날들이 많았어요. 거래대금 원체 주고 있어서. 근데 그 거래대금을 뛰어넘고 움직임을 줬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는 거고, 오늘 기준에 이제 변형형의 기준이지만 어찌됐든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뭐 상승 잉태 확인형의 기준이죠. 그래서 요 그 앞부분들의 흐름까지 일조를 보면 다 듣고 보신 거니까 거래대금까지로 다 놓고 보신다면 여기가 다 사실은 편입 설정 범위 구간이 돼요. 그래서 문자 발송할 겁니다. 재편입, 신규 편입, 추가 편입에 대한 그렇게 놓고 보시고 저점 대비 하여간에 2% 13만 7천 원입니다. 13만 7천 원의 기준으로 그 공간을 넘기면 편입, 못 넘기면요 뭐 나중에 내일 또 전략 또 짜면 되죠. 자, 조금 전에 이제 그 텍스 전략 기준을 가지고 매직 계산기를 가지고 텍스 전략 기준 설정을 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그 에코프로 BM 쪽에 4월 19일 이후에 전략 문구를 잠시만요. 보겠습니다. 4월 19일 에코프로 BM의 녹화가 별도로 없었네. 6월 14일도 있었고, 그리고 6월 9일 날도 있었고, 근데 전략 문구 부분을 그렇게 뭐 설정을 해서 올려놓지는 않았었네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일단 보고 그 당시 4월 그 19일 기준에 일본 기준에 이제 아일랜드 갭이 발생돼서 V자형의 패턴이 나올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해드렸는데, 일본 기준에서 이제 보시면은 4월 19일이면 일본 기준에서였나요? 아일랜드 갭이 잠시만요. 그렇게 해서 4월 중순 이 정도니까 일본을 다시 한번 봐볼까요? 그리고 이제 유무상증자 관련한 부분이었고, 일본 기준 대칭형의 기준 그게 나와줬는지 한번 보시죠. 일본 기준에 4월 기준에 4월 19일 이때 3월 달이었던 것 같은데 3월 아닌가? 모르겠다. 4월 19일에 이제 올려드렸던 대칭형 기준이 아마 요 흐름인 것 같아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요 구간의 대칭에 대한 그 부분을 잡아드렸고, 시장의 영향만 아니었다면은 뭐 요자락 범위에 이렇게 따지면 딱 대칭이죠. 그죠?
4월 중순에 잡아들인 기준이니까. 그래서 이 당시 기준이라면은 4월 19일자 대칭의 기준에 방송에서 이 기준으로 대칭의 기준을 4월 8일자에 잡아드렸었네요. 4월 8일자에 지난해 11월부터 해서의 기준이니까 저 결과물, 이 결과물 한번 보면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4월 19일자 PPT가 여기 있고, 그리고 이 내용에서 추가적인 범위를 좀 설정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 많았었죠. 여기 쭉 보시면 이제 뭐 10만 2,300원에 에코프로 편입한 이후에 신규 편입 44만 원.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11만 원에 편입을 했다는 내용이고, 지금으로 따지면 11만 원에 오늘 얼마였어요? 15만 원. 지금 2장에. 그럼 4월 7일 이후에 지금 2장에 4월, 5월, 6월 세 달 만에 시가총액 1위에서 50% 수익을 발생시킨 거죠. 여기서부터 따지면. 그러니까 수정주가로 따지면 굉장한 기준이 되겠네요. 4월 19일 이후에 에코프로 BM을 제가 이제 안 갖고 있는데, 에코프로 BM PPT를 한번 전체적으로 볼까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를 보더라도 뭐 제대로 보죠. 오늘처럼 시장이 좋으면 오히려 이제 좀 편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준이 되니까. 에코프로 BM PPT 전체 PPT를 한번 줘보세요. 위에 있나요? 위에 있네요. 네, 다시 다운받아서 볼게요. 그렇게 해서 문자 부분이 이제 뭐 최근 6월 24일 이후의 기준에서도, 그러니까 4월 19일 이후에 4월 19일 이후에 회사 뭐 너무 많으면 또 그렇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늘 문자 9시 8분 이렇게 분이 안 되나? 이거를 좀 잘라서 좀 이따가 드리면 뭐 잘라서 두 군데로 나누면 되지 않아요? 이렇게 집어 던져 놓지 말고 진짜. 나 진짜 어우 진짜 지금 당장 이거를 좀 뿌리는 것도 아니면서 왜 그러실까? 우리 직원분들은 당장 뿌리는 것도 아니잖아, 그죠? 목표 주가 상향했고 16만 원, 그 다음에 1.5에서 3% 조정 차익 실현하고 15만 6천 원 20% 비중 유지에 마찬가지. 그리고 이 두 개를 자르면 될 거를 참 답답하네.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4월 18일 너무 멀리의 기준에서 뭐 굳이 잡을 필요는 없는데, 일단 오늘 권리락 발생된 이후의 기준이니까 전 내용은 PDF 파일에 다 보실 수 있다 쪽으로 해서 오픈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LNF도 뭐 나쁘지 않고 6월 24일 이후의 기준에 방송 화면하고 이렇게 있네요. 요거를 이제 뭐 합산해서 넣어드려야 되긴 하는데, 일단 그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그렇게 설정을 할게요. 그 정리를 해서 어차피 저 화면 때문에 그래, 요 화면 때문에 분명히 아일랜드 갭을 설정을 4월달에 해드렸고, 그 결과가 진짜 그렇게 나왔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제가 볼 땐 그렇게 나왔는데 결과가. 그래서 일단 이렇게 문자 부분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6월 24일 기준이고, 6월 24일 기준이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도 이제 이렇게 계속 있었다. 그렇게 해서 에코프로 BM 6월 21일 뭐 이전 이후에 개장 전 상한가 따라잡기 화면 있으면 다 잘라주시고, 그렇게 해서 뭐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일단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평가 상태는 일단 아니다라는 기준이고, 가장 최근의 내용들의 기준이 돼요. 이거는 그죠? 가장 최근의 내용들이 되는데, 일단은 조금 전에 이제 그 중요신 어떤 부분 기준에 4월 뭐 18일, 19일, 18일 야간 교육 자료를 보죠. 뭐 4월 6일 날
증자에 관련된 교육이 있었고요. 그걸 뭐 다닐 필요는 없을 것 같고 4월 6일 날 그리고 뭐 그 이후에 이제 계속 뭐 편입 설정 범위를 가져갔었다 그 내용인 거고 그 다음에 4월 8일 날 기준에 46만 8천 원이면은 그게 이제 한 11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렇게 돼 있고 그때 이제 올려놨던 부분이 요 내용 때문에 그래요. 요 내용 요걸 복사에다가 그대로 그리고 이제 결과물에 대해서 다시 캡처를 해서 그대로 그리고 이제 6월 15일 이후 거는 그 다음으로 놓고 보자는 거죠. 성걸 반전의 이 결과물이 과연 이제 어떻게 돼 있을까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성걸 반전에 대한 부분의 흐름이 뭐 하이닉스라든가 LG화학이라든가 기준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4월 8일 기준에서 이제 갭에 대한 목표 주가까지 아일랜드 갭이 아니더라도 갭에 대한 기준의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한번 봅시다. 내용이 너무 많아지려나 그러면? 일단은 이게 지금 LG화학 아일랜드 갭의 기준이고 일봉을 또 보여드리게 된 건데 얘는 빼죠 그냥 빼고 에코프로 BM의 아일랜드 갭 이외에 갭에 대한 목표 주가를 설정하더라도 저 앞전 고점의 최고점은 넘길 수 있다. 이 내용이었어요. 갭에 대한 목표 주가는 이렇게 보실 수 있다.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의 흐름을 보면 되겠죠. 11월 저 당시 이제 차트가 이때 올려드렸던 4월 8일의 차트가 이거예요. 4월 8일의 차트가. 4월 8일의 그 차트 부분, 저 부분이 혹시 방송화면이 있으면 방송화면 잘라서 주세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올려놓으면 되겠네. 이렇게 해서 요 차트인데 보시면은 이제 11월 그 고점에서부터 찍어서 설정을 해놨어요. 이렇게 뭐 당겨서 보시죠. 거래량 필요 없고 거래대금 필요 없고 뭐 소나 모멘텀 차트 의미 없고 그러면 요자락에서 11월 최고점 요자락의 기준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럼 요자락의 기준에 다시금 뭐 그려보죠. 그렇게 해서 40만 7천 원 하고 그게 지금 메꿔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40만 7천 원이면 단가가 이제 지금은 이제 무상증자 때문에 단가가 바뀌어 있고 요 정도 갭에 대한 기준이 요 정도의 요 위치 저기서 이제 갭이 발생됐다라고 이제 윤정두가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요 갭이 발생되면서 요날 음봉이지만 갭 상승이 음봉이지만 저렇게 흘러갔다. 그렇게 되면 대칭형의 기준에서의 주가 상승 범위가 나올 수 있다. 근데 저게 이 당시 기준의 최고가였나요? 14만 2천 원? 그럼 더 멀리서도 볼 수 있겠는데, 그죠? 그때는 그 고점 자락을 좀 당겨서 놓고 봤는데 11월 18일로 놓고 잡아도 되겠네요. 아, 저게 맞네요. 11월 18일, 11월 18일 기준에 이렇게 해서 줄을 거들였어요. 똑같이 그려볼게요. 그러면 11월 18일 이렇게 여기서 이제 아일랜드 갭의 기준에 대칭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당시에 이제 거래량 기준이 이 자락이었고 그리고 뭐 소나 모멘텀 차트는 빼놓도록 하고요. 됐죠? 그리고 이렇게 초록 색깔 선으로 그림을 그려드렸습니다. 여기서부터
일단은 요 바닥까지를 하나 잡아서 이렇게 그려드렸고, 그리고 요 바닥까지를 또 잡아서 대칭의 범위를 찾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요 바닥의 대칭이면은 이렇게 되나요? 그죠? 한 요 정도 각도, 좀 더 빨라야 되나요? 요 정도? 2달 조금 지나는 상태에서의 고점. 근데 이제 그림은 굉장히 뉘어서 그려놨었어요. 사실은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의 기준이면은 2, 3, 4, 5달 가까이 되겠네요. 뭐 요 정도 각도가 되나요? 정확히 대칭의 기준이 될 거로 보여집니다. 이 정도면은. 그죠? 그렇게 잡아놨었고, 그 다음에 이제 빨간 색깔 선으로 나중에 이제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육받는다는 자체가, 교육받는다는 자체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 내용들 보시는 게. 초록 색깔 선을 조금 이제 뉘어지게, 첫 번째 요 찍은 그 구간에서 뉘어지게 이제 설정을 해놨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빨간 색깔 선이 진짜 실질적인 대칭의 기준이 된 거고, 그다음 두 번째 초록 색깔 선은 이제 현재 이제 설정되어 있는 범위의 고점 범위, 그 부분을 그려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지우고 보시면 그 당시 그림을 이제 그렸을 때 기준에 요 속도로 그림을 잡아놨단 말이에요. 요 속도로. 그리고 여기서 잡으면 이제 뭐 여기서의 대칭이니까 뭐 요 정도 되겠죠. 실질적인 대칭이. 고점 부분은 요 정도가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빨간 색깔 선으로 이제 실질 대칭은 요게 맞다. 이렇게 오는 게. 결론은 두 번째 그 바닥을 찍은 요 구간에서의 대칭으로 따지면 명확해지는 거죠. 요 구간에서 대칭. 요 구간의 대칭으로는 명확하게 거의 뭐 그대로의 대칭에서, 그러니까 아일랜드 갭이라는 자체가 이제 발생이 됐을 때 굉장히 그 흐름이 셉니다. 물론 이제 다소 억지스럽게 줄을 거놓긴 했지만 4월 26일 날 테슬라가 급락을 했을 때도 이 자락을 지켜줬다라는 거예요. 개파락 이후에 갭을, 테슬라의 12%의 폭락에도 일단은 개파락 이후에 개파락 나왔잖아요. 양봉으로 돌렸잖아요. 개파락 나오고, 그때도 저 아일랜드 갭의 갭을 지켜줬단 말이에요. 굉장한 거죠. 그래서 대칭에 대한 범위가 이제 다 형성이 됐는데, 여기서는 멈출 거냐라고 했을 때 아니죠. 신고가 부분의 흐름을 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설정을 잡아놓은 것이 어떤 걸 잡아놨어요? 저점 대비해서 2%, 3% 잡아놨는데 그 저점이 다시 이탈됐습니다. 그러면 뭐 지금으로서는 사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의 기준에서는. 그래서 참 요 당시 요 흐름하고 다시금 보겠습니다. 요 당시에 요 흐름하고 차이가 굉장히 지는 거죠. 그대로 형성이 됐다. 그러니까 교육의 중요성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텍스트 자료까지 전부 다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단하네요, 사실상. 그리고 성골 반전이 진짜 제대로 형성이 될까나 했는데 형성이 되고 유지가 되고 끝내줍니다. 그렇게 돼 있고, 하이닉스 4%까지 아주 좋아요. 땡큐입니다. 텍스 전략으로 다시 넘어와서 결국은 부담 없은 긍정적 모멘텀, 이게 이제 4월 19일자였고 4월 19일자에 텍스 전략 이게 올라간 게 있는지 있으면 캡처를 떠주세요. 어차피 저 내용을 올려놓은 게 있다면. 지금 뭐 오늘 뭐 난리가 아니네요. 우리 입장에서는 뭐 이런 교육을 좀 천천히 가져가더라도
부담이 없는 2대1이고 라이브 방송 쪽에 이 당시에 저 전략 부분을 저런 전략은 이제 그 매집에 대한 전략이나 이런 부분은 별도로 올려드리니까 여기 남아 있을 거예요. 여기 있죠. 이 내용을 캡처를 해주세요. 4월 19일이죠 정확히 4월 19일 날. 그러니까 요 4월 19일 내용을 캡처를 해서 포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지금 이제 슬슬 행복함이 이제 자신감이 아직까지는 뭐 행복한 상황이 될 수는 없을 것 같고 시장 지수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강한 부분만 좀 행복한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요 화면 4월 19일자 화면 잡아주시고 6월 27일 기준에 11시 13분 전략 기준에 유상증자 부담 없고 일본 기준 22년 04월 19일 기준 아일랜드 갭이 발생됐고 V자형 반등 탄력 완성이 됐고 목표 주가 60만원 15만원 넘겼죠. 언제 넘겼어요? 22년 06월 27일 돌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이야, 대단합니다. 6월 27일 지금 이 장에 비중 30%의 종목에서 매직 계산기를 다시금 한번 자릅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더 미끄러져 있기 때문에 미끄러져 있는 가운데서 우리는 너무 행복한 기준이 잘 잡힌 거죠. 전량 정리가 잘 됐고 나머지 물량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오늘 뭐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편입 설정 범위를 고민을 하겠다라고 표현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이제는 저가와 고가의 기준으로 설정 범위를, 그리고 고가 부분에서 우린 차익 실현을 어떻게 다 했다. 다 했죠. 여기서 평균 153,500원, 좀 늦게 보신 분들도 149,000원. 지금 만약에 갖고 계신 분들도 저점 이탈되면 차익 실현 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일단은 우리는 뭐 신규 매수가 오늘 들어간 건 없으니까 기존의 20% 물량을 오늘 권리락 받은 물량에 대해서는 다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한 거니까. 그래서 11시 15분 매직. 그래서 이걸로 전략 잡고 굉장히 길게 녹화됐는데 올려드리고 나머지 이제 우리 주력주 포트폴리오 점검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강연회장 오셨던 분들이라면은 시황 듣고 자신감 충분히 또 가져가셨을 텐데 47만 8,300원이었어요. 그 당시 기준에. 지금은 오늘 60만 원을 넘긴 기준입니다. 예전으로 따지면 그렇게 돼서 현재는 6.26%, 시가총액은 이제 권리락 때문에 뚝 떨어져 있죠. 3조 276억. 그리고 거래량 부분이 터졌죠. 그래서 228만 599. 거래대금은 뭐 최상위 3,235억 원. 지금 11시 16분 기준 거래대금이 2위. 그죠? 고점이 15만 6,600원. 환산 가격으로는 62만 원인가요? 62만 6천 원이 되나요?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습니다. 시가총액 1위짜리에서 25%의 수익을 발생을 시킨 거고, 변동이 컸기 때문에 1.5%에 대한 15만 4,500원 차익 실현, 그리고 2차가 3%의 기준 15만 2천원의 기준, 이렇게 차익 실현을. 신규 추가 재편입의 기준은 고점 돌파할 때 차익 편입을 못하죠. 이건 못합니다. 재돌파의 기준에서는 1조 이상 10% 이상 편입 불가. 그리고 고가와 저가의 3분의 1 지점이 14만 8,500원.
이것도 148,500원도 편입 불가죠. 10% 이상이니까. 뭐 특별한 케이스도 뭐 들어갈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144,500원이 되는데 144,500원은 이것도 편입 불가인데 이제 거래대금 최상이기 때문에 개별 매매 거래대금 최상위 개별 매매 그리고 저점 대비 2~3% 반등 개별 매매. 그래서 저점 대비 2~3%의 반등이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지금 기준에서는 얼마예요? 저점이 131,700원이니까 2%면 2,600원. 그러면은 134,500원 정도? 134,500원을 못 돌리면 못 들어가는 거지 이제. 근데 프로그램 쪽에 물량이 좀 매도가 많고 기준 거래량 부분은 이제는 10만 원대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최소 범위는 이제 100만 주 이상인데 마감 때까지 이렇게 되면은 오늘 기준에서 230만 주에 300만 주는 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300만 주에 80% 아니죠. 그렇게 되면 너무 많고 절반 정도, 150만 주 정도만 실려도 변동성 매매는 들여다볼 수 있다. 그렇게 설정을 하고 마무리를 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에코프로 BM 그리고 현대차가 5%, 기아가 3.87, 하이닉스가 4%. 오늘 뭐 우리 입장에서는 행복한 기준이 됩니다.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 공식 홈페이지가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어요. 공식 홈페이지 누르셔서 찾아오십시오. 아니 아침에 그렇게 뭐라고 하면서 이 순서를 바꾸라고 하는데 이것도 디자인하는 분 말고도 바꿀 수 있잖아. 어드민 쓰는 분들이. 응? 그냥 바꿔놓으라면 바꿔놓으면 되지. 지금 1분도 안 걸릴 거를. 아우, 제가 바꿔놓을게요 지금. 그리고 VOD 상품도 올려놓으라고 좀 전달을 했으면 마무리되는 것부터 그냥 하나하나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변동성 매매는 이제 불기둥 마스터 그리고 VVIP 방송 찾아오셔서 지금부터 해서 본격적인 수익 범위를 좀 가져가셔야 돼요. 본격적인 수익 범위는 좀 가져가셔야 되고 결론적으로 이 수익 범위 부분을 원금 회복뿐만 아니라 이제 제대로 된 수익으로 만들어 가셔야 되겠죠. 만들어 가셔야 되겠죠. 결론은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어떻게든 편집 설정 범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제 그 아일랜드 갭의 부분에 변동성 부분을 여러분들 수익으로 이제 다 확정을 쳐놨으니까 나머지 이제 주력주에서 한번 보시자고요.